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HK사업단 연구교수 문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근대 수상 가공 기술에 있어서 혁기적인 발명품 중의 하나인 통조림입니다. 정근대 주로 사용된 수상 가공 기술은 건조품, 즉 마른 명태, 다시용 멸치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젓갈같이 염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조림이 발명되면서 수산물을 건조하거나 염장하지 않아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봅시다. 오늘 강의에서는 첫째, 통조림이 발명하게 된 역사적 경위. 둘째, 통조림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경로. 셋째, 일제 식민지기 만들어진 통조림 종류 및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조림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통조림의 발명은 전쟁 군수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에서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음식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리거나 신선한 음식물의 부족으로 계열병에 걸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명으로 1804년 프랑스 산업장려협회는 음식물의 보존 방법에 대한 공모를 내걸었습니다. 공모 소문을 듣고 파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니콜라 아페르가 코르크 마개로 입구를 막은 병을 가져왔습니다. 아페르가 가지고 온 병 속에는 고기와 야채를 섞어 조리한 음식물이 신선한 상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아페르에게 병 속에 들어있는 야채가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아페르는 3주 전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1810년에 영국의 피터 두란드가 유리병 대신에 양철을 오려서 납땜으로 만든 양철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피터 두란드는 이 양철 용기를 틴 캐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통조림 제조에 사용되는 양철관을 캔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캐니스터라는 말에서 유래한 약어라고 합니다. 아페르, 두란드 등이 창안한 통조림 제조 기술은 미국으로 건너가 크게 발전하였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식량의 3분의 2 정도가 통조림으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통조림을 어떻게 생산하게 되었을까요? 일본에서 통조림의 단초를 연 사람은 마츠다 마사노리입니다. 마츠다는 1869년 프랑스인 교사 레온 쭈리에게 통조림 제조법을 전수받았고 1871년 정어리유 통조림을 최초로 시험 제조하였습니다. 1884년에는 나가사키 공원에 마츠다 통조림소를 개업하였지만 일본에서 통조림의 산업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일본 통조림의 산업화를 주도한 것은 세키자와 아케키요입니다. 세키자와는 1876년 미국에서 통조림 기계를 들여와서 시험 제조를 하여 일본 통조림 산업화의 기반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1877년 10월 12일 홋카이도의 이시카리에 일본 최초로 서양식 통조림 제조회사 개척사 이시카리 통조림소가 설립되었고 미국인 전문 기사를 초빙하면서 통조림 제조가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시카리 지역을 통조림 발상지라고 하고요. 1877년 10월 10일 통조림 생산에 성공한 곳에서 현재 10월 10일을 통조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싼 가격 때문에 통조림이 생산된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대중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해외 수출하거나 군수용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통조림이 건너온 곳은 구한말 일제가 조선의 바다를 침탈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 통조림이 최초로 제조된 것은 1892년 전남 완도군 서사리에서 일본인 오오가타리 타로오가 잠수기나 나잠, 즉 해녀 물지루로 어획되는 전복 등을 원료로 하여 통조림을 제조한 것입니다. PPT의 사진은 현재 제주도 한림읍에 남아있는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 모습인데요.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 일제의 군수용품으로 확장된 시설입니다. 다음 PPT의 지도를 봅시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통조림 제조 공장의 위치 및 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1906년에 전라남도 속곡면에 장어 통조림 공장이 설립된 이래 1910년 한일병합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각각 통조림 공장이 하나씩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이전까지 조선의 통조림 공장은 대부분 전복 통조림 공장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이전까지 조선의 통조림 공장은 대부분 전복 통조림 공장이었습니다. 제조 방법은 원료를 간에 넣어 홈 시머나 핸드 시머와 같은 간단한 밀봉기를 사용하였고, 또 열탕 중에서 살균하는 극히 초보적이고 영세한 간의 수공업적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중소규모의 통조림 제조 공장의 종업원은 대부분 조선인 여성이거나 유년공이었습니다. 통조림 공장의 여공들은 장시간 노동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PPT의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한경남도 홍원 전진궁봉 공장에서 통조림 여공 20명이 총파업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한경북도와 남도, 강원도 등 동해안에 통조림 공장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933년부터 동해안의 한경도, 강원도 지역에서 정어리 오해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털개나 정어리 등 지금까지 원료로서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 재료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통조림 원료로 사용된 수산물은 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고요.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복이 1928년까지 통조림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9년에는 털개 통조림이, 1931년에는 정어리 통조림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1930년대 수산물 통조림 제조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정어리 토마토 당금 통조림, 즉 토마토 사딘이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토마토 사딘은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제조되었는데 정어리의 토마토즙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토마토 사딘은 남양 등 해외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 생산 증대에 전력을 기울인 상품이었습니다. 이후 1936년에는 김 통조림, 1937년에는 고등어 양념 통조림, 1938년에는 정갱이 통조림, 1939년에는 고래 야채 통조림 등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통조림의 군납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실질적인 생산량은 통조림 제조의 원료인 공간의 부족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6년부터 수산물 통조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1920년대에는 조선의 가정에서 통조림을 손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위생적이며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이 시판되면서 모던보이 모던걸은 피크닉, 하이킹, 캠프, 해수욕 등의 여가 생활을 할 때 통조림을 사가서 모던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또한 통조림을 사용하는 주부를 나가서 놀기만 하는지 부엌에 처박혀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른 여성으로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조선에는 1892년 전남 완도군 서사리에 한국 최초의 통조림 공장이 건립된 이래 1928년까지 전복 통조림이 가장 많이 제조되었습니다.
이후 털개, 정어리, 고등어 통조림이 해방 전까지 왕자를 다투며 독보적인 생산량을 나타냈습니다. 구한말 통조림은 일본 자본가들에 의해 바다를 건너와서 조선 여성들의 노동력의 착취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모던보이, 모던걸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주부가 간편하게 요리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여 수산물의 수출이나 군수용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참치캔과 같이 통조림은 장거리 이동과 보관, 수산 가공물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근대에 탄생한 혁신적인 수산 가공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